여러분 안녕하세요.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 엔트리봇을 이용한 엔트리를 이용한 코딩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지 살펴볼게요. 동생이 도형 공부를 어려워하고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서 도형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코딩을 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수학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문제집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선택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도형 관련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지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학 공부에 흥미를 줄 수 있는 도형 퀴즈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3단계로 나눠볼 거예요. 퀴즈 문제 시작하기 부분이에요. 자, 시작하기. 어떻게 시작할지 시작하고 나면 도형을 그려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려진 도형 이름 맞추기 하고 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퀴즈 문제 시작하면서 뭐 안내도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형을 보여줘요. 도형을 보여준 다음에 도형 이름을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3단계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해본다면 시작하기 부분에서는 문제를 푸는 친구의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우리 이전에 코딩한 부분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 문제를 설명할 거예요. 뭐 간단히 뭐 이런 문제를 내겠다 이런 걸까요? 아무튼 문제를 설명하고 나서 도형을 그려줄 거예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려진 도형 이름 물어보기. 물어보고 나서 기다리고 대답을 입력받으면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해서 알려주면 되겠죠.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 거예요. 이 코딩 과정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뭐였죠? 순차, 반복, 판단, 비교, 아무튼 이런 거죠. 순차, 반복, 비교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코딩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다리죠. 대답을 키보드로 입력받고 친구야 안녕 문자를 합쳐서 2초 동안 말하기. 이름을 물어보고 나서 인사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그림이 어떤 도형일지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도형을 그려야 될 겁니다. 사각형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사각형 그림 그리기라고 이쪽에 써놨어요. 그리기 시작하기, 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각형 그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기 시작하기를 하고선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하기. 자, 100만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동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동 방향이 여기라면 10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90도만큼 회전할 거예요. 각도가 어디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90도면 이쪽일까요? 이렇게 90도. 이쪽이 90도겠죠? 이렇게 90도 회전하고 나서 1초를 기다리고 다시 올라가요. 반복하게 하는 거죠. 쭉 올라가서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자, 90도를 틀었기 때문에 이 방향이에요, 지금. 쭉 또 100만큼 가요.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90만큼 회전하게요. 90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회전했겠죠? 이렇게 90도.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90도는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1초 기다렸다가 반복해서 올라가요.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렇게 이동합니다. 100 쭉쭉쭉쭉 이동하고 나서 90도만큼 회전해요. 또 이쪽 방향을 바라보겠죠? 이렇게 90도. 그리고 1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이동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합니다. 쭈르르르. 그리고 나서 90도만큼 회전해서 이쪽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나서 1초 기다리고 그림 그리기 부분은 끝이 납니다. 왜요? 4번 반복했으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려졌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물어봐야죠. 대답을 키보드로 입력 받습니다. 그려진 도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다리는 것이죠. 딱 보니까 우리는 정사각형이었어요. 대답. 정사각형과 키보드로 입력받은 대답이 같다면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비교라고 했었죠. 앞에서는. 자, 비교, 판단.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정답이라면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yes라고 볼 수 있겠죠. yes. 자, 정답 알려주기. 여긴 틀렸을 거예요. no. 그러면 정답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문제 내고 판단해서 정답을 알려주고 마지막에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마지막은 여긴 써있지 않지만 자,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서 순차와 반복, 판단, 비교를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그냥 차례대로 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차 구조라고 해요. 순차는 차례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써있죠? 차례대로. 이것을 순차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반복을 알아볼게요. 짜자잔. 여기를 보면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하기와 이동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를 4번 반복해서 이 사각형을 그린 것이죠. 물론 순차 구조를 이용해서 이 3가지를 4번 쓰면 돼요. 4번. 이 3가지를 4번을 한 번, 자 여기다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4번을 차례대로 쓰면 반복을 쓰지 않고 순차만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블록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사용해서 조금 복잡할지라도 간단하게 코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조를 사용했어요. 4번 반복. 반복이 끝나고 나서 답이 맞는지 물어봐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선택 구조라고 부릅니다. 선택하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 선생님은 yes, no로 했는데 여기는 참 거짓이라고 한국어로 했어요. 선택 구조. 여기서는 판단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죠. 맞았을 땐 이렇게 하고 틀렸을 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손이 고생했죠? 키보드로 입력했으니까. 자, 이렇게 2초 동안 말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가지 구조를 다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순차, 반복, 선택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블록 몇 가지만 설명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반복 구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반복 구조는 블록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 색깔 보고 찾으면 된다 그랬죠? 파랭이. 자, 파랭이 색깔의 메뉴를 누르면 반복 구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0번 반복하는 걸로 써놨어요. 여기 몇 번 반복할지 내가 써주면 됩니다. 100번도 할 수 있고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요 안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선택 구조를 볼게요. 자, 선택 구조.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자, 얘도 파란색이네요. 자,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만일 얘가 참이라면 그랬어요. 참이라는 것은 yes예요. yes. yes.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이 맞다면 여기가 실행돼요. 만약 이 조건이 틀리다면 아니면 그랬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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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no, no, no 하면 여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이쪽이 실행될지 이쪽이 실행될지 선택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참이라면 여기가 실행될 것이고 거짓이라면 아니면 no라면 여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행돼요. 펜이 없어서 마우스로 쓰고 있어요. 자, 하나만 실행됩니다. 이게 선택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코딩이 이전에 한 것보다는 좀 더 길어졌죠? 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생님이 정정하고 갈게요. 여기 이 도형은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도형입니다. 직사각형은 틀렸다고 나와서 선생님이 정정해 준 거예요.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여러분들 고민하면 안 돼요.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면서 직사각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직접 코딩해 보도록 하세요. 코딩을 다 해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사각형이 너무 빨리 그려지기 때문에 기다리기 명령을 이용해서 천천히 그려지게 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좀 더 천천히 그리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도형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걸 한 번 더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여기 6개 질문에 대해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내가 코딩을 잘 했는지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보는 단계입니다. 앞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봤다면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각자 계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95쪽입니다. 예를 들어 행동 규칙 설명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규칙, 코로나 시대에 지켜줘야 될 규칙들을 앞에서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전에 해본 것처럼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답을 입력받고 답이 맞았는지 표시해주고, 자, 이런 프로그램 하나만 하지 않고 한 3개, 4개 해주면 더 재미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직접 계획하고 코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의 과제는 도형을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에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과제를 만들어서 코드를 제출하거나 만든 프로그램에 블록, 코딩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또는 작동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과제 제출하는 곳에 제출해 주세요. 퀴즈 프로그램에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코드를 작성하여 과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출해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는 제출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 코딩 꼭 해보세요. 화이팅!